수백억 원을 들여 서비스를 개발해 놓고 정작 실용화에 실패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마땅할 텐데 기상청에선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기상 정보를 제공한다면서 5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쓴 사업이 무산됐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상당수가 승진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최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리감독 부실, 무능이나 도덕적 해이로 낭비가 된 만큼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상청이 R&D를 수행을 했는데 예산이 18개 사업에서 총 1조 원의 혈세가 투입이 됐습니다.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기상청 홈페이지에 보면 2009년에 강수 마침률이 66%, 10년이 지난 지금 2017년 62%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10년 동안 1조 가까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보의 이 정확도를 높이려면 간첩 그다음에 분석 이렇게 교육도 있는데 투자됐던 초기 투자됐던 부분들은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 간첩학 쪽에 약 한 46%가 투자가 됐고 그다음에 장기 계획으로 아까 말씀하신 위성이나 산소의 수치보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된 부분이고 그 결과는 약 한 2020년대에 나올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실제 예보에 투자된 금액은 한 18%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그 결과가 나오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물론 그런 사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사업 예를 보면 460억 원의 R&D 사업이 차세대 도시 농림 융합 스마트 기상 서비스 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460억 쏟아붓고 이 사업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거죠. 그런데 책임자들 17명 중에 7명이 승진했고요. 그중에 1명은 선임 국장직으로 또 영전했습니다. 그리고 70% 이상 담당자가 인사상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템은 좋았었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사업을 제대로 한국과기술기획평가원이 이 해당 사업의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내용에 따르면 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기본 사업 계획 자체가 없다. 사업 추진의 근거와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 사업 도중에 2차례 중간 기획 작업을 수행했는데 과정에 학계나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참여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감을 해보니 예산은 많이 확보가 되고 많이 쓰이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예산이 제대로 안 쓰이고 있는 게 문제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 예보관 근무 환경 매우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4개조로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선진 각국에 보면 대부분 5개조 아니면 7개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상 예보관의 전무성과 또 예보관의 이런 근무 환경 이런 것을 제고를 해야 더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예보관으로 들어와서 기상 예보의 질적 수준을 높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보관 교육 예산도 살펴봤어요. 5년간 기상청 전체 예산에서 예보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예산 차지하는 비중이 약 0.2%에 불과하더라고요. 지난 5년간 기상 장비 구입에는 2,650억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요. 정작 예보관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보율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보관의 근무 환경 높이고 또 교육 예산 확보하고 예보관의 이 적어도 4개조인 예보관을 5개조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준비를 해서 우리 의원실에 국감 전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